개광철 의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삽니다. 가장 가까이는 부모죠. 부모, 형제, 그 다음에 배우자, 친구, 또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대, 교류, 화합, 이러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면 나와 인연을 맺는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을 뒷받침해주는 보조자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들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선이 우리 손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영향선이라고 합니다. 영향선은 그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 형제, 배우자, 친구, 멘토, 심지어는 내 인생에 깊숙이 관여하는 나의 적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간다, 나하고 인생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손에 있는 영향선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는 유일한 선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선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이 생명선 안쪽에서 이렇게 세로로 흐르는 선들입니다. 생명선 하면 나의 삶의 뿌리죠.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가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는 이 운명선으로 이렇게 합류해가는 선이 있습니다. 두뇌선이나 감정선에서부터 이렇게 합류해갈 수도 있어요. 이것 역시 나와 인생 항로를 같이 한다. 가장 흔한 것이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운명선에 이러한 영향선이 나타나는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영향선은 주로 생명선 안쪽에서 이렇게 세로로 내려가는 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년법을 적용할 때는 생명선과 같은 유년법으로 따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린 나이가 되겠죠. 이 부분에 영향선이 이렇게 짧게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엄마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부모로부터 독립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때 나타났던 선이 없어져요. 그리고 새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것이 배우자선이에요. 그런데 이 영향선은 오른손과 왼손이 좀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손은 남들이 내게 영향을 주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사랑이다. 반면에 오른손은 내가 남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는 선이다. 왼손은 받는 사랑, 오른손은 주는 사랑. 그러니까 당연히 선이 강할수록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선이 강할수록 많은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여기에 영향선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황무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안 받고 산다. 교감 능력이 떨어진다. 수용성이 약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독립적으로 산다. 반면에 영향선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 금성구가 상징하는 스태미나, 정력, 활력, 그러한 경우에는 성욕도 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 생명선 안쪽에 생명선과 붙어서 이렇게 C자 형태로 나타나는 영향선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바람기를 나타내요. 바람기의 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이 이렇게 강할 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도 강하다. 애정의 강도가 강하다. 그리고 생명선과 얼마나 가까이 붙어서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가느냐, 그리고 처음에는 붙어 있다가 점점 벌어지느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나란히 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관계의 강도가 강하고 약한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선의 길이는 상대방의 영향력이 미치는 기간을 말해요. 이 선이 이렇게 길다. 그러면 오랫동안 함께 간다. 가다가 이렇게 끊긴다. 그러면 관계가 단절된다. 즉 부모가 사망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긴밀했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영향선이 이렇게 생명선에 바짝 붙어서
강하게 갈 경우는 비록 생명선이 부실하다고 할지라도 영양선이 생명선의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영양선은 비록 주요선은 아니고 보조선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선이다. 영양선은 생명선 안쪽에서 세로로 형성된 선이라고 그랬죠. 손에서 세로로 가는 선은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가죠. 그런데 생명선 안쪽에서 이렇게 가로지르는 선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별로 안 좋은 선이에요. 근심, 걱정선, 워리라인이라고 합니다. 근심, 걱정, 질병, 집안의 사건, 사고, 이혼, 송사. 그런데 이 선이 이렇게 생명선을 끊고 지나간다. 이것은 그야말로 걱정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근심 걱정선이 생명선 안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생명선을 끊고 길게 발달한다. 이것이 대장애선이에요. 반드시 인생에 어떤 변고나 풍파가 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선이 나오긴 하는데 생명선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는 걱정하던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이 많은 사람들은 괜히 쓰잘데기 없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 그런데 이 근심 걱정선이 생명선은 끊지 않고 영양선만 끊고 지나간다. 그러면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관계가 소원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 금성구 안에서 세로로 형성되는 영양선과 가로로 형성되는 근심 걱정선들이 이렇게 그릴 모양처럼 교차를 하면 금성구의 특징이 올라갑니다. 금성구, 육감적, 육체적, 성욕 이런 것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금성구에 세로선이든 가로선이든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성에 무덤덤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또 특별히 이 금성구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흐르는 세로선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인복선 또는 음덕선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덕을 받는다든지, 조상의 음덕을 받는다든지,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수호신의 가호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복선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정이 없다. 정에 굶주려 있다. 정을 못 느낀다. 또 정에 인색하다. 마치 이 세상을 고아처럼 공허하게 산다. 그러니까 쓸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복 중에서는 아마도 배우자 덕이 최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우자의 조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신축년 갑월 무자일 정사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일간이 무토니까 일지에 있는 자수가 처가 되겠죠. 5월에 무토가 상당히 조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목이 뿌리 내리기가 상당히 버거워요. 그런데 배우자궁에 있는 자수가 조열한 무토의 땅을 축축하게 적셔줍니다. 그리고 5월의 시절에 필요한 수기를 처궁에서 보충해 주죠. 처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수는 재성이죠. 재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의 도움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월지와 일지가 이렇게 좌우충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운이 불안해 보여요. 하지만 시지에 있는 이 사화, 무토의 록이죠. 즉 무토 자신이 이 오화와 합세해서 배우자 궁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우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상당히 끔찍합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부부 금슬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초년에는 이 날카로운 신금이 갑목을 찌르니까 고생 좀 했겠죠. 그런데 결혼하는 이 시점부터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고 부부입니다. 한편 이 남자 사주 한번 보시죠. 또 59년생 남자입니다. 배우자 궁에 해수가 앉아 있습니다. 해수가 여기 또 하나 있죠.
그리고 남자니까 이 목이 여자가 되겠죠. 궁이 2개, 성이 2개입니다. 그리고 궁과 성이 이렇게 합해요. 해묘합, 해묘합. 요것만 봐도 다혼의 상이에요. 한 번 결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 사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주위와 빈위를 나눴을 때 빈위에서는 이 양의 세력이 해수를 제하죠. 그런데 이 주위에서는 음의 세력이 양인 묘목을 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월에서의 의양하고 일시에서의 의양이 뒤집어졌어요. 인생이 항상 뒤죽박죽 갑니다. 부인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한 경우는 배우자 덕이 안 좋다고 봐야죠. 자, 이렇게 손금에서도 그렇고 사주에서도 육친의 덕, 인덕, 그리고 대인관계의 원만함과 불화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양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